네, 여기는 사적체 140호인 경기도 우산시에 있는 독산성입니다. 백제시대에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제시대보다는 그 이후에, 특히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의 권유장군의 승리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 독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양반도가 있어요. 화성, 당항성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중국 대륙과 교역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국시대부터 그런 항쟁의 중심지, 분쟁의 중심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또 수원을 방어하는 그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앞에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1번 국도가 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독산성은 지금 이 주변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이 산봉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태매식 산성으로 건축되어진 것이 바로 이 독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둘레는 이제 3,600m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약 400m 정도의 성벽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1982년에 전면 보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의 총 길이는 1.095km, 약 1km 가까이를 복원해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이제 산책하고, 지금도 제가 찍는 가운데 많은 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 시민분들이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여기는 이제 앞문입니다. 서문이랑 남문 사이에 있는 앞문인데요. 앞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문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조그만 문으로서 약간 이렇게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던 곳이 바로 이 앞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은 순조 4년이니까 1804년이 되겠어요. 현룡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서문을 폐쇄하는 대신 새로 지었다고요. 현룡원에서 요 앞에 지금 독산성 여기서 좀 내려다 보면 저쪽에 윤건능이 있어요. 윤건능. 그렇죠. 윤능과 건능. 그래서 사도세자의 묘와 정조의 묘가 있습니다. 그 용주사도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새로 지은 성문이 바로 요 앞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전망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안에서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동탄신도시, 이쪽에 오산, 저쪽에는 이제 화성시 정남면 이쪽에 있는데요. 너무 탁탁 트여가지고 좋네요. 탁 트이니까.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이랑 온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저 바위 보이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약간 용 머리처럼 앞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되게 용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치라고 하죠. 앞부분에 이렇게 돌출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의 용도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공격을 옆으로 오는 군사들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성벽이 앞으로 이제 약간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치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러한 이제 주초석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춧돌 또는 석등 등이 요 위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려시대에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독산성의 남문입니다. 남문은 이제 독산성의 정문입니다. 정문으로 요 위에는 원래 진남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831년에 편찬된 화성지라는 이제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 독산성의 남문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보이죠? 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학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1592년 4월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뭔가 개인적인 욕심, 뭔가 일본을 통일하고 났으니까, 국내를 통일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싶었겠죠. 또 국내 사정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거잖아요. 칼을 든 실업자, 이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대거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서둘러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일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은 뭡니까? 정명가도, 조선 너희랑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을 좀 비켜줘 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길을 빌려줍니까? 그 길에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지만 우리는 뭐 길을 빌려줄 수 없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죠. 거의 200년 가까운 평화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군역의 문란들이 일어나게, 군역의 문란이 상당히 심했죠. 뭐 대립제라든지 반군스포 이러면서 결국에는 군역이 무너져 있었고요. 실제 전쟁이 나서 싸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서류상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싸우러 갈 수 있는 군대는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 동래성 거의 금방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시립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한양에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손조는 백성들 버리고 궁궐 버리고 혼자 의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차하면 의지를 넘어서 아예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이제 광해군, 자기 아들인 광해군에게 분조를 시키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나, 남을까 아니면 명나라로 도망갈까 라고 이제 조금 정세를 살피고 있었겠죠. 자, 근데 거의 2달 만에 평양서까지 함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의병들, 자기 고장을 지키고자, 자기 가족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의병들이,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뭔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열세지만 자기 지역, 자기 향토, 자기 고향에 대한 지리적 이점, 잘 알고 있는 자기 지리를, 자기 고장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점을 살려가지고 호남 지역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 구국의 영웅,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로나 이동로를 다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도 구원군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승기를 잡아갑니다. 중간에 휴전협정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이 있는데,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합니다. 막 우리나라 남쪽을 다 떼달라, 명나라 공주를 후궁을 달라, 이런 헛소리를 짝짝짝짝 내뱉게 되니까 결국에는 휴전회담이 결렬되어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훈련도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항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본 군인들 조선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상해가지고 이제 투항한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외 나라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김충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총기술, 선진 조총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조총을 제작하고 훈련도감 만들고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좀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7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겼다라고 하지만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쟁터였고 상처뿐인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전란 속에서 국토는 황폐화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문화재는 소실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끌려갔고, 자, 그런 가운데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진 거보다는 낫겠죠. 독산성은 삼국시대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신라시대의 화랑 사다암 들어봤나요? 네, 사다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창, 반구이가 더불어서 유명하죠. 사다암의 아버지인 구리지가 출정했다가 전사했던 장소, 전투에 나갔다 전사했던 장소가 바로 이 독산성이라고 하네요. 1593년 7월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병사였던 권율이
남도 쪽에서 근황병 2만 명을 이끌고 이제 한양으로 북상하던 도중에 외적과 맞닥뜨려서 치른 전투가 또 독산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는 상당히 또 유명하죠. 그 전투를 교두보로 삼아서 행주대첩도 이기고 한양을 되찾는 그런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전투가 바로 독산성 전투라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산성 정상에 있는 세마대입니다. 원래 이제 독산성은 독산성 및 세마대지란 이름으로 사적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권율 장군이 여기를 지킬 때 일입니다. 권율 장군이 여기서 지킬 때 1593년에 이제 외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인물이 여기를 이제 독산성을 에워싸게 했죠. 에워싸가지고 이곳 자체가 약간 물이 없는 지형이가, 왜냐면 산 봉우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약간 지금은 나무가 많지만 당시 좀 벌거숭이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진짜 떨어졌겠죠. 그러자 이제 권율 장군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여기다가 말을 갖다 놓고 쌀을 부어가지고 마치 말을 물로 씻기는 것처럼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본군 왜군들이 보기에는 먹을 물이 넘쳐나 보네? 먹을 물이 저렇게 넘쳐나니까 말 먹고 싶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권율 장군의 꾀가 바로 이 세마대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맨 위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정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둘러서 전체를 조망하기 좋았을 거냐, 어디서 누가 오고 쳐들어오고 막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장대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그때 이제 말을 씻었다라고 그런 일화가 전해지면서 이름이 서장대에서 세마대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퇴근하다가 이렇게 독산성에 또 이제 제가 퇴근하는 길, 저희 집 가는 길 중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돌려봤는데, 저도 이제 독산성 올라와 본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거의 10년도 전에 올라와 보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요즘 오랜만에 가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그때보다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길도 잘 포장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이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산인데 올라서 보니까 이 주변의 경치가 진짜 너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말 여기가 뭔가 적의 움직임이라든지 멀리를 방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와 보니까 확 들어요. 정말 요충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다가 땀을 많이 빼가지고 저녁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